안녕하세요. 야암상가 보이는 라디오 DJ 황호진입니다. 오늘 12월 22일 첫 노래로 투빅의 네가 그리워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노래로 투빅의 네가 그리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통 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차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흔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평생 동안 매일 다른 차를 마셔도 죽을 때까지 모든 종류의 차를 마셔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차는 일반적으로 찻잎의 형태, 산지, 품종, 채적 시기, 건조 방법,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세세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류법은 가공 방법에 의해 분류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찻잎을 가지고서도 가공을 달리하면 색, 향, 미 이런 세 가지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을 나타내어 크게 6가지 형태인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각 차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발효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따라서 나뉜다고 합니다. 차에는 대개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은 가공 과정 중 다른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산화 혹은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후 차의 색깔, 향기, 그리고 맛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차탕색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발효를 시키지 않는 녹차는 녹색이 한 20에서 70%, 그리고 청자는 오렌지빛, 그리고 완전히 발효된 홍차는 홍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녹색은 생엽에 높은 열을 가하거나 증기로 찌는 살청을 통해 산화 활동을 멈추게 해 발효가 되지 않아 녹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푸른빛 찬물색과 싱그러운 맛이 그 특징이라고 하네요. 중국은 차의 총 전 세계 차 생산량 가운데 거의 한 40%에서 50% 가량인데요. 이 중국에서도 생산되는 차 가운데 70% 이상이 녹차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유명한 보성이라든지 하동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녹차의 생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의 특징은 바로 삼녹인데요. 삼녹이 뭐냐면 찻잎, 그리고 탕색, 마지막으로 우리고 난색 이 세 가지 색깔을 그 세 가지 색깔을 세 개잖아요, 색이.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색깔이 다 좀 초록색이어서 삼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차 같은 경우 폴리페놀과 비타민 C의 함량이 특히 높아 고혈압, 당뇨, 비만, 동맥경화 등 이런 성인병에 매우 유익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차가 있는데요. 백차는 중국 특유의 차예요. 찻잎에 이제 백호가 가득 피어 백차라고 하는데요. 백호 가득한 찻나무의 싹과 잎을 얇게 넓어 말리고 햇빛이나 열풍으로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백차의 싹과 잎이 하얘서 마치 목단화 같은데요. 그래서 백목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차 중에서 이제 가공을 가장 적게 하는 차인데요. 매우 단아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순수한 차의 본연의 맛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탕생은
당연히 이제 가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백단화, 뭐 하얗, 뭐 목단화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탕색은 당연히 맑고 엷고요. 그리고 백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탈과 설사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진하게 우려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이제 황차인데요. 황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황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차는 노가의 가공 방법에 민황을 첨가해서 만드는 건데요. 민황은 종이나 천으로 찻잎을 쌓아 습도와 온도에 의해 약하게 발효시키는 과정인데요. 민황 후에 차는 약 발효되고 황색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녹차에 쓰고 떫은 맛이 줄어들어 매우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황차는 찻잎, 차탕, 엽저. 엽저가 바로 이제 차를 우리고 난 후에 잎이에요. 이 세 가지 색이 모두 황색이기 때문에 황차라 부르고 맛과 향이 맑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황차는 잎의 부위에 따라 황하차, 황소차, 황대차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탕은 은행빛을 띈다고 합니다. 황차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마치 녹차가 오래되어 좀 갈변, 막 색깔이 좀 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이제 점점 감소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황차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알아야 뭘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뭐 가공을 해서 더 좋아진 건데 색깔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잘 안 찾으니까 요즘엔 좀 생산을 잘 안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청차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우롱차가 이제 이 청차예요. 가공 후에 찻잎의 색이 청갈색이어서 청차라고 부르는데요. 청차는 부드러운 꽃향기와 달콤한 과일 향이 두드러지는 차입니다. 이러한 향기는 미세한 발효 중에 형성되는 요청에 의해서 생겨나는데요. 이 우롱차 같은 청차 가격이 이제 발효 중에 형성되는 요청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질 만큼 요청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우롱차는 지역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롱차의 북건성을 남북으로 나누어 남쪽에서 나는 우롱차는 민남 우롱, 북쪽에서 나는 우롱차는 민북 우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민남 우롱은 이제 난꽃 향이 뛰어나고 그의 반대인 민북 우롱은 중후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광동의 그 우롱차도 유명해요. 그래서 광동 우롱은 향기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차들 중에서도 봉황 단총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우롱차 중에서.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도 우롱차를 좀 생산하고 좀 유명하기도 하는데 대만 우롱은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동양의 가장 아름다운 차라 극찬했던 동방미인을 비롯해 포종차, 동정우롱차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탕색은 발효도에 따라 금황색부터 오렌지빛을 띠는 등황색에서 등홍색까지 다양한데요. 녹차와 홍차의 오묘한 조화를 느껴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그 소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좀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도 빠르게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발효 그 차가 있잖아요. 우롱차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은데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홍차 같은 경우는 차 종류가 되게 많아요. 발효 건조를 통해서 차가 만들어지고 그중 발효 과정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산지에 따라 전홍, 기홍, 민홍, 호홍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고 그 각기 각 차마다 독특한 지역별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홍은 중국 안희성의 기문에서 생산이 되며 기문홍차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기홍의 기문항은 그 향이 꿀과 같이 달콤하고 과일과 같이 새콤하기도 하면서 꽃과 같이 우아하기도 한다는데요. 향이 이제 꿀과 같고 과일 맛도 나면서 꽃같이 우아하다. 한번 마셔보고 싶긴 하네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품질이 뛰어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다즐링, 스리랑카의 우바와 함께 세계 3대 홍차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홍차 종류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두 번째로 소종 홍차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정산 소종, 탄양 소종, 정화 소종 이렇게 또 세세히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정산 소종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상 소종은 중국 복건성 무이산의 특산품인데요.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용안이라는 나무 열매 향기와 소나무 땔감으로 건조하여 발생되는 소나무의 훈연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람상소종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종 같은 경우는 서양인에게도 사랑을 받는 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밀크티로 만들어 마시면 부드러운 우유와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홍차가 밀크티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조사하고 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전통차는 다 좀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홍차도 전통차인 거는 제가 이거 조사할 때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홍차를 비롯해 이제 밀크티도 이 좀 친숙한 차인데 전통차가 주 재료라고 하니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서 세 번째로 이제 흥쇠차가 있는데요. 잘게 절단된 차로 주로 우리가 자주 가정에서 먹는 거죠. 주로 이제 티백의 원료로 사용되는 차 재료인데요. 중국을 비롯해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세계 홍차 수출량의 약 80%가 다 이 차로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소개한 소종 홍차 있잖아요. 또 특이한 게 아까는 밀크티에 섞어서 먹으면 그런 것도 있었다 했지만 영국에서는 훈제 연어와 영국 정통 치즈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음식 얘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영국에서 뭘 만들어 먹으면 뭔가 좀 특이한 걸 먹는 것 같네요. 고기 파이, 정어리 파이 막 그런 걸 시작으로 저것도 딱히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이제 내 마지막 차로는 이제 흑차가 있는데요. 흑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차는 바로 흑차인데요. 흑차는 이제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킨 차인데요. 차를 가공한 후에 다시 찻잎을 쌓아두고 물을 뿌려서 온도와 습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 2차 가공을 한 후에 저장을 해 차에 미생물이 발생하도록 하는 차인데요.
흑차는 주로 중국의 호남, 호북, 사천, 운남과 광서 등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잎의 색은 윤기가 있는 흑색이나 갈색인데요. 흑차의 이제 향기와 맛은 순하고 부드러워 오래될수록 진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전통 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전통차가 전통차라고 하면 이제 좀 전통이란 단어 자체가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가까운 느낌의 단어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전통차도 또한 이제 좀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이제 주로 평상시에 또 안 먹고 뭐 좀 먹을 수 있는 것도